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풀이 EBS의 김기호입니다. 자, 벌써 이제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시험이 끝났고요.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풀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EBS에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획된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반응일까, 또는 이제 어떤 그 기대를 여러분들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많은 걱정도 했었고 기대도 했었는데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반응도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들도 기분도 참 좋으면서 또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열정, 자신,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역시 EBS의 우리 최고의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김성훈 선생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덕 김선생 김성우입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 저는 사실 학교에서 이제 고2 담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하필이면 수련회를 가서 한번 풀어봤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30번만 빨리 풀어보고 난이도가 좀 많이 낮게 출제됐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체감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오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남다른 치열함이 계신 남치열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치열한 수학의 남치열입니다. 저도 이제 이번 9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100분 안에 30번 문제가 김성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과연 이 21번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아이들이 투자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여러 선생님들께 많은 기대가 선생님들 풀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남치열 선생님, 남다른 치열함이 아니라 치밀함과 열정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칭해서. 자, 이번 이한주 선생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학의 하이웨이 이한주입니다. 여러분을 더 빠르고 높은 수학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21번, 30번 문항을 같이 풀어보면서 더 깊이 있는 사고들을 이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볼 거고요. 우리가 배운 이 문제가, 풀었던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수능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풀이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사고력을 분명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송강균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운 수학을 쉽게 만드는 마이더스 선 송강균입니다. 아마 이제 학생들이 그 예전에는 항상 그 30번에가 킬러 문항이 있어서 가장 30번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또 30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 9월은 30번보다는 도리어 21번에 좀 더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1번이 어려운 거는 이 가형뿐만 아니라 나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번보다는 21번 문제가 더 어려웠는데 학생들이 이제 30번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1번에서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만나니 이 도대체 30번은 도대체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하는 이런 겁을 먹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좀 더 쉬운 30번 문제를 놓치고 21번 문제는 겨우 풀거나 또 21번 틀리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금년 수능도 21번이 더 난이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도 약간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훌륭하신 EBS의 우리 최고 대표 강사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서 여느 때의 9월 평가원보다 이 학생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뭐 훨씬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자연계 학생들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기 마이크를 조금만 떼어서 말씀해 달라고 앞에서 감독님이 그러시네요. 그 얘기하려고 쳐다봤는데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못 들어, 질문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예. 좀 마이크를 자꾸 잡으시길래 저기 무슨 할 얘기가 있으신 줄 알고 제 얘기 끌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좀 노래 올려잡았나 보군요. 예. 노래를 부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자, 그래서 이제 그 요번 시험이 그러니까 이제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면 우리가 수능 때까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방향이 이렇게 확실히 딱 서야 되는데 이번 시험을 거치고 나서는 이거 이래도 되나라는 거 뭐 어떤 좀 방향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해나갈 때 방금 전에 우리 송광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21번이라는 문항의 난이도가 6월 평가원에서도 좀 어려웠고 그 반면에 이제 29번은 난이도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연계 문제도 21과 30번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면서 29번에 대한 어떤 난이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들은? 저 근데 21번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하는 것이 저는 약간 그 부분에 약간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21번은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약간 그냥 찍어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전혀 풀지 않고 찍어서 맞는 학생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정말 높이고 싶으면은 주관식에서 높여야지 객관식에서 높이면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평가원에서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난이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21번 문제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30번 문제의 정답률이 거의 0%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봤던 우리가 30번 문제를 21번에다 가져다 놨어도 어렵죠. 근데 30번에 가버리기 때문에 아예 손을 못 댄 거죠. 아마 21번에다 가져다 놨으면은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찍어서라도 맞추니까 정답률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난이도도 유지할 거다. 실제로 수능이 최근에 와서 30번이 어려웠지만 몇 년 전까지는 21번이 가장 어려웠던 적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다시 21번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두 분이 상반된 의견이긴 하지만, 뭐, 우리 이제 덕후 쌤께서도 뭔가 좀 아주 기니 할 말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가형하고 나형을 저는 30번만 풀어보고, 뭐 그냥 이 정도 나왔나 보다 했는데, 근데 21번이 가형, 나형 공교롭게 둘 다 난이도가 좀 더 있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평가원이 어떤 그 수능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 아니냐. 항상 이제 전통적으로 30번이 가장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면 일단 학생들한테 충분히 어쨌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21번이 어려울 수도 있고 30번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코드를 일단 던져줌으로써 일단 학생들이 이제 방심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한 것 같고요. 저는요, 사실 이 가형 21번을 풀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찍어서 푼 학생도 분명히 찍을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보기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이너스 51을 넣어줬으면 상당히 학생들이 마이너스 52 답이냐, 마이너스 51이 답이냐를 가지고 다 풀어보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것 같은데 라면서 상당히 고민했을 텐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다 풀지 않고 중간에서 이게 답일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종 답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출제를 하면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 글쎄 보기를 좀 더 세심하게 만들었으면 좀 더 어려웠을 문제고 주관식으로 냈으면 훨씬 더 어려웠을 문제. 그런 오답을 이제 저기 넣어주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학생들이 많은 오답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답은 보기에서 빼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기에서 객관식의 목적은 그 답을 저기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답은 일부러 뺐다는 거죠. 일부러. 네, 일부러 빼서 잘못 생각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원래 이 답을 맞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고. 찍어서 맞는 학생들까지 걱정하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수능 시험이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인 거고 그 찍어서 맞는 아이들을 그 목표로 해갖고 이 보기를 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못 맞게 한다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물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 학생들에게 이제 방향을 제시해 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항이 어쨌든 객관식이 이번에는 번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이제 많은 아는 학생들이 이
번호 개수 있잖아요. 개수 다 아시죠? 그죠? 개수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개수가 다르게 나와가지고 맞은 문제도 틀리게 쓴 학생들을 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 덕후 쌤은 송광현 선생님의 의견에 좀 동참하시는. 네,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이 문제 출제자는 이걸 객관식으로 낸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내줬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마 30번 문제를 뭘 올리느냐를 마지막까지 회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21번에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를 올려보는 게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여태까지 안 했던 시도를 한번 해봄으로써 어떤 평가원에서 실험적인 부분을 해보는 이건 뭐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가영, 나영이 다 21번이 난이도가 높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 문제는 객관식으로 내면 정말 높은 완성도의 문제가 상당히 완성도가 좀 망가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의견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송광현 선생님 쪽 가까워. 남치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아까 타이밍을 놓쳤는데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작년 수능 30번이 너무 어려워서 정답률이 너무 낮게 나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21번과 30번을 역시 뭐 어렵긴 내되 작년 30번처럼 너무 어렵지 않게 적당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두 문제를 좀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최고 난이도 정도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능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험이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들 여기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정답 정해진 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선명한 선택을 하셔서 선생님들의 또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을 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나왔던 우리 9월 모의평가원의 모의평가의 가형 21번 문항부터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이웨이 이한주 선생님께서 고속도로를 타고 앞으로 나가셔서 첫 번째로 문제 풀이를 아마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큰 박수로 뭐 이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박수로 한번 이제 네. 감사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21번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 문제를 딱 보니까 일단 수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본 어떤 특별히 어렵지 않은 그런 일반항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뒤에도 이제 2의 n제곱해서 어떤 수열이 같이 포함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에서 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규칙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규칙성의 어떤 내용을 여기서 문제 속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내용, 이런 어떤 규칙이 있구나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에다가 이제 1을 a1은 마이너스 1이고요. n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 보면은 a2는 2 마이너스 2의 0제곱분의 1 해서 1이 나오고 a3는 2 빼기 2의 1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2분의 3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몇 번 해서 얘는 뭐 이런 수열이구나. 이렇게 어려운 수열은 아니니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 함수를 보면은 사인 함수인데 2의 n제곱 파이 x로 나와 있고 an부터 an 플러스 1까지 함수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표현 자체가 낯설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일단 규칙을 파악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함수 fs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수치를 데이터를 뽑아봐야만 규칙성을 파악하고 함수가 파악이 되고 그럼 이제 문제가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 2, 3 정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n이 1이면은 fx는 사인의 2 파이 x가 되고 a1부터 a2까지인데요. a1이 지금 마이너스 1이고 a2는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인 함수가 나왔으니까 한번 주기를 구해볼 텐데 여기 주기가 2파이분의 2파이에서 주기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2 대입해 보겠습니다. fx는 2 대입하면 사인에 2의 제곱 파이 x가 되고, 자, a2부터니까 1부터고요. 그 다음에 a3가 될 텐데, 그거는 2 마이너스, 요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주기를 한번 구해보겠는데, 주기는 2의 제곱 파이 분의 2파이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 값이 2분의 3이니까 요 구간 길이하고 요 주기하고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만 마이너스부터 1까지 구간 길이가 2니까 여기에 두 주기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첫 번째 주기랑 맞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n에다가 이제 3을 대입을 해보면은 fx는 사인에 2의 세제곱 파이 x, 그러면은 2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 구간 길이가 결국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는 식으로 구간 길이가 다 구해지고 있는 건데, 해보면은 앞에 2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제곱분의 1에서 2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을 빼는 거니까 구간의 길이는 2의 n 마이너스 2제곱분의 1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나요? 2의 n 마이너스 1제곱분의 1이죠. 예, 여기서 2 곱해서 빼는 거예요. 예, 구간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금 요 구간에서는 함수 fx가 여기서 fx 그 주기를 구해 보면은 2의 n제곱 파이 x분의 2파이가 되니까 역시 동일하게 x 없습니다. 2의 n-1제곱분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간 길이하고 함수 fx의 그 주기가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실 주기를 구하는 활동을 해봤어야 되는데, 해보면은 2의 세제곱 파이분의 2파이고, 그럼 주기는 2의 제곱분의 1인데, 여기서 이 구간 길이를 구해보면은 2의 제곱분의 1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하고 한 사이클마다 한 주기마다 이제 fx가 이렇게 바뀌면서 fx가 그래프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fx 그래프를 한번 요 파악한 규칙성에 근거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지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런 활동들을 해보고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빠르게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사이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1까지도 한 사이클이 나오게 됩니다. 좀 길게 그려야 되는데 조금만 길게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제 0부터 1까지가 주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기가 계속해서 절반씩 줄어가니까, 그 다음 주기는, 1 플러스, 여기가 한 사이클 주기가 1이었으니까 1 플러스 2분의 1. 이게 실제로 2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죠.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한 사이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기는 또 절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요게 이제 2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의 길이가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원래대로 2 빼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한 사이클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점점 이 폭은 이제 줄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알파가 나옵니다. 알파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0 사이 어떤 실수고요. 그 알파부터 t까지 fx를 정적분 해가지고 0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만족시키는 t의 개수를 생각을 하고, 그게 103개가 되도록 되었을 때 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사인
2의 n제곱 파이 x니까 여기서 n이 1일 때를 생각하면은 정적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정적분 하게 되면은 코사인 2파 이런 값이 나오니까 저기가 n이 1일 때의 값을 어떻게 정적분해서 나올 거라는 걸 이 부분의 식을 보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 정적분 알파부터 t까지 fs dx를 해가지고 0을 만족시키는 t의 값의 개수가 10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을 이제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알파가 마이너스라고 4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 어딘가에 알파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시작을 해봐야 되니까 알파가 한 요 정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알파부터 t까지 정적분을 해가지고 0이 돼야 되니까 이 대칭성이 있어서 여기랑 넓이가 똑같은 부분을 찾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t값이 오게 되면은 0이 되겠습니다. 같은 넓이만 그래서 알파부터 여기까지 t까지 정적분 하게 되면 딱 0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t값을 편의상 t1이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0이 됩니다. 그러면 쭉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넓이만큼 양수가 나오니까 이 원점 대칭 여기 요 2분의 1의 점 대칭을 해가지고 역시 이 폭하고 같은 폭만큼 요만큼 가가지고 여기 양수 부분 나오고 음수 부분 나오니까 여기에 t값이 오게 되면 또다시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t2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그럼 이 넓이만큼 같은 넓이가 되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t값이 나올 거고 그걸 이제 t3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잡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 주기당 2개씩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0부터 1까지 주기당 2개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1부터 1 플러스 2분의 1 여기 안에서 또 이런 식으로 t3가 나오고 t4가 나오고 이렇게 2개씩 나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0부터 파이까지 sin x 이 넓이를 구하면 이게 2가 나오죠.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요렇게 사이클이 나오는데 요거 하나 넓이가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2x가 되고 여기를 2분의 파이로 줄이면은 이 폭이 이제 절반으로 주기가 절반으로 줄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폭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높이는 똑같은데 이 넓이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서 여기가 sin 2x가 되면 여기가 절반으로 줄어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뭐 4x로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또 절반 4분의 파이가 돼가지고 주기는 또 그래프가 절반을 줄겠죠. 그렇다면 이 넓이는 또다시 절반 되니까 여기에 이 4를 곱했으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곱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 앞에 곱해진 4가 분수로 나갈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성질이 있고 이런 성질들은 이제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이 부분의 그래프가 뭐였냐면은 사인의 2파이x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은 2 곱하기 2파이분의 1이었습니다. 2 곱하기 2파이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는요. 이 그래프 자체가 y 이퀄 사인의 2의 제곱 파이 x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가 2의 제곱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2 곱하기 2의 제곱 파이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볼 것도 없이 2 곱하기 2의 세제곱 파이분의 1 이렇게 계속해서 절반씩 뭐 봉우리라고 할까요? 이제 x축하고 그래프하고 사이에 이룬 넓이겠죠. 절반씩 줄어간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알파를 잡아서 이 넓이를 생각할 텐데 여기 넓이 같아졌고 이거 같은 그래프니까 똑같은 지점에서 그러니까 요 길이도 사실 이제 알파의 절대값이고 요 길이도 알파의 절대값이겠죠. 여기는 이제 모양이 같으니까. 근데 일로 넘어갈 때는 이 전체 넓이가 절반이 줄어버리는 거니까 이 폭이 더 길어집니다. 여기가 길어져요. 길어진 상태에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한 사이클이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기가 절반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알파가 여기 절반이 나오는 그 지점 있겠죠. 딱 가운데 포. 여기 알파가 여기에 있으면 이쪽에서 이 넓이만큼 나오게 해주는 지점이 같은 넓이가 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가 딱 가운데 이제 걸치게 되면은 이 넓이랑 똑같아지려면은 여기는 이렇게 봉우리를 다 차지해야 되죠. 그래야만 넓이가 이렇게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면 알파가 이제 여기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넓이가 이 넓이 전체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 올라온 부분보다 그래서 이게 넓이가 같아지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알파의 위치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텐데 0하고 마이너스 4분의 1가 0사 여기서 반드시 시작을 해야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쪽으로 잘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대칭해서 지워지니까요. 그래서 처음 알파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건너갈 때마다 어쨌든 이 폭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이게 방금 세 번째처럼 이렇게 넓어져가 이 폭이 길어져 버리니까 이제 넓이가 같아지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딱 가운데로 이제 위치하게 돼서 이 폭이 길어지다 보면은 어느 날 이 딱 정확하게 가운데에 딱 올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넓이가 이 딱 똑같아져 가지고 멈추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알파에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폭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길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T3까지 나왔으면 이 같은 길이만큼 이쪽으로 가가지고 T4가 나오게 되는데 이 길이가 절반 가운데보다 적게 가 있으면은 요 사이클 요 길이보다 적게 가 있으면 계속해서 같아지는 지점이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요 가운데 멈추게 되면은 여기 넓이랑 똑같아지면서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T5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현상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면요. 이제 이걸 좀 지우고 이제 풀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3이네요. 아, 마이너스 4분의 3이네요. 이거 지우기 전에 예. 네, 마이너스 4분의 3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해가 이제 103개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숫자가 너무 크면은 계산하기가 좀 머리가 좀 아픈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단순화해서 푸는 경우가 있는데 103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가 5개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해가 만약에 5개다. 그러면은 아까 같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이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겠죠. 그렇게 해서 A3하고 써놨죠? A3요? 아, 예. 0, 여기가 이제 A2, 여기 A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해 T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T2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좀 T3가 약간 멀리 가서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T4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기가 있는데 해가 5개가 되려면은 이 T4가 정확하게 가운데에 걸려야 돼요. 가운데. 여기에 걸려야만 이 넓이랑 똑같아지니까 여기 전체 넓이를 차지해서 여기가 T5가 나오면서 끝나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림이 좀 넓게 그리긴 했지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은 것이고 계속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은 거고 다 같은 것이 되겠죠. 지금 굉장히 그림을 크게 그렸지만 아, 그렇죠. 여기서 이미 가운데 중점이 되겠죠. T3가. 그래서
이 넓이 갖고 같아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넓이니까 아까 이 넓이가 얼마였냐면은 2 곱하기 2의 여기가 첫 번째가 2파이 2의 제곱 2의 세제곱 파이 2의 세제곱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5개라면은 요 부분의 넓이가 2 곱하기 2의 세제곱 파이 분의 2의 세제곱 파이 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해가 5개면. 그러면 만약에 해가 이걸 7개로 바꾸면 한 번 더 봉우리를 가서 만들어졌을 테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은 2 곱하기 2의 4제곱 파이 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5개일 때 해가 5개일 때 이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해가 만약에 7개라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해가 만약에 이제 103개가 되면 이 부분의 넓이를 얼마로 예상을 해볼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5가 홀수로 생각했을 때 세 번째 홀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이 나오는구나. 7이라는 거는 홀수로 생각하면은 네 번째 홀수니까 여기가 2의 4제곱에서 지수가 4가 되는구나. 그런 규칙성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럼 103이라는 건 홀수로 생각하면은 넘겨서 52번째 홀수니까 아하, 이 부분의 넓이가 2의 52제곱 파이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0까지 자 fx가 지금 이 경우에는 사인의 2파이 x dx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넓이가 이거고 여기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어야만 같아지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풀어주시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알파 이제 이걸 계산할 수 있고요. 이것이 2의 50제곱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이제 이것을 풀면은 쉽게 그 다음부터는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칭성을 좀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최상위 프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이 들어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를 주어진 식을 가지고서 쭉 풀이를 한번 쭉 보셨는데 우리 덕후쌤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한주쌤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풀었는데 조금만 스피디하게 설명해도 될까요? 네. 네네. 스피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요, 처음에 이 문제 보고 많이 난이도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나중에 이제 곱씹어 보면서 풀어보면서 출제자가 조금 배려한 부분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AN을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 AN을 수직선상에서, 예를 들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2로 수렴하는 거 금방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근데 여기다가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2를 넣으면 A2라는 거는 2의 0제곱, 1-1은 1. 그래서, 아하, 여기가 A2라는 소리구나. 이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을 넣으면 2에서 2분의 1을 빼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쌓아나가다 보면 뭔가 헷갈리는데 이 식 자체가 2에서 빼는 형태로 AN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에서 2분의 1을 빼라. 여기가 A3구나. 그 다음에 2에서 4분의 1을 빼라. 여기가 A4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A5구나. 이렇게 반씩 자르면서 무한히 여기다 촘촘하게 넣고 있구나. 그런 의도로 식을 이렇게 줬구나. 만약에 이 식을 앞뒤를 바꿔서 줬던가 아니면 통분해서 줘버렸으면 사실 이한준 선생님처럼 하나씩 넣어가면서 그걸 찾아야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준 건 좀 요걸 좀 빨리 깨닫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한주쌤의 경우는 풀이가 어떤 식이냐면 103이라는 건 너무 크니까 5부터 7부터 이렇게 작은 쪽에서 그쵸? 연역적으로. 근데 저는 좀 귀납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 풀이는 어떤 식이었냐면요. 이게 뭐 아까 그래프는 다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AN이고 그 다음에 좀 넓게 그리면요. 여기가 AN 플러스 1이고 그렇다면 AN과 AN 플러스 1의 절반이 되는 여기에 이제 AN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한 주기의 그림이 그죠? 예. 이 한 주, 네. 이 한 주기의 그림이 또 이렇게 짠 하고 들어올 건데, 네. 저도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엄청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무릎을 탁 친 게, 아,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을까? 이 넓이가 같아야 돼. 왜냐면 이제 아마 댓글이나 이런 걸 저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해 못하는 게 어떤 거냐면, 아니 이거 값의 개수가 어떻게 언젠가 끝나요? 이거 무한히 많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03번째에서 끝나겠죠. 어딘가에서. 근데 103번째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아까 한주쌤이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103번째가 있다면 103번째가 여기 어디 있다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103 짠 끝났다. 그러면 이 음의 넓이를 이제는 보충해서 0이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니까 103번째가 만약에 정말로 103번째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면 어디일까를 생각했더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에 103번째가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103번째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마지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점에 대한 대칭점 여기에도 마지막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일 수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 어디에다가 마지막을 근다고 하더라도 이 대칭 안이 반대쪽에 여기에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분명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이 안 어딘가에 여기가 마지막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여기에 대한 대칭점 내가 마지막이지롱 하고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여기 만약에 2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2점이면 네, 2점이면 네,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2점이면 여기가 만약에 103번째라고 가정하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으니까 여기 답이 하나가 추가로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는구나. 여기는 되는구나.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출발했을 때 마지막으로 여기서 짠 하고 끝나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여기가 끝이 되려면 이 앞에 다른 한 주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야 되고 그래야 둘씩 짝짝짝짝 맞추다가 홀수 103이라는 홀수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가 52번째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이 정리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 좋은 설명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철 선생님께서 잠깐 보충하신 말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김성호 선생님께서 그 출제자가 이 A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줬다는 것을 지금 중점을 이제 반씩 주기가 이제 줄어든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103번째가 어디냐 103이 홀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주기의 중점에서 끝나는 경우만 존재한다 그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덧붙여서 출제자의 관용이라고 할까요? 출제자의 어떤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까요? 객관식의 맹점인 거죠. 그러니까 21번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꾸로 풀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답은 이 5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값은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근데 2의 거듭제곱인데 그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48이나 마이너스 50이나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냥 K를 자연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식 아까 이한준 선생님께서 처음에 풀이를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을 적분했을 때 정적분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눈에 보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 식이라는 것은 요 식이 갖는 의미는 자 알파부터 0까지 사인 2파이 x를 적분하게 되면 그리고 얘가 이제 그렇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2파이분의 1이 앞으로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결국은 이 넓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2의 k 플러스 1제곱 파이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뭘 할 수가 있는 거냐면 2의 k 플러스 1제곱 파이분의 1이라는 게 이 k가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보기에서 48, 50, 52, 54거든요. 대략 한 50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2의 50 몇 제곱분의 2의 50 파이 제곱분의 1 정도로 네, 어디 계산 틀렸습니까? 어디 그 우변을 계산한 결과에 2파이분의 1이 앞으로 나오니까 네. 양변에 2파이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알파부터 0까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얘를 계산하면 자 계산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코사인에 코사인 0 1이고 2파이분의 1에 요 계산값이 2파이분의 1이 1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알파 아닌가요?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요 값이 그러니까 양변에 2파이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등호를 안 쓰면 요 값이 2의 마이너스 k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이 값이 2의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얘를 이게 2의 k 제곱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예, 식을 그렇게 한 번에 네네네. 네. 등식은 일단 이상이 없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연결해 보면요. 얘가 지금 그 k라고 하는 값이 48에서 54 사이예요. 그 얘기는 이 값이 상당히 작은 수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건 이 한 주기의 이 한 봉우리의 넓이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얘가 지금 파이분의 1에서 지금 2분의 2의 제곱분을 이렇게 곱해져 갖고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결국 2의 k가 5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이 앞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 앞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0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알파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이한준 선생님께서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땐 이 경우도 될 수 있고 이 경우도 될 수 있고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고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객관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답은 2의 뭐 한 50 몇 제곱 40 몇 제곱 파이분의 1이라고 아주 작기 때문에 그리고 요 하나의 넓이가 결국은 파이분의 1이기 때문에 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누고 반으로 나누고 작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알파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다? 이 0에 아주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일단 물론 이제 대칭성에 의해 알파가 여기 있어도 사실 같은 값을 갖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y축에 가까운 부분만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알파의 경우를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원점에 아주 가까운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면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점점 아까 이제 김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이제 점점 여기를 이제 T1이라고 하고 여기도 T2가 되고 T3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겠죠. T3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여기 그 T 몇에서의 극대값 극값을 갖는 점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이 점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K 값을 거꾸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표현이 아까 전에 네. 저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알파를 2의 마이너스 k 제곱이라고 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다라는 얘를 또, 요렇게 그렇죠, 예. 요렇게 이 등호를 요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그럼 아예 깔끔하게 제가 해주는 게 원래 한 번에 좀 계산해가지고 그랬는데 깔끔하게 얘를 2의 마이너스 k 제곱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알파부터 0까지 사인 2파이 x를 적분하게 되면 2파이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k 제곱이 돼서 2의 k 플러스 1제곱 파이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깔끔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써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설명이셨고요. 역시 뭐 선생님들께서 뭐 다채로운 방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방향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저기까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 자꾸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노력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특히 정적분 함수가 요즘 수능에서건 또 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건 아주 많이 다루어지는 핫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정적분 함수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송광균 선생님께서 정적분 함수에 대한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방법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너무나 이제 큰 프로젝트죠. 시작은 아주 엄청나게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를 못 짓고 결국 이제 틀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지금 이제 요 아이디어를 저는 이제 그 방정식 문제로 좀 바꿨어요. 이제 물론 방정식이라 그러니까 뭐 별거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적분 함수하고 함수의 교점을 찾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알파에서 t까지 이 fx, dx 해준 여기 있는 요 값이 0이 되게 하는 요 t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여기 있는 요 값은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근의 개수가 지금 103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해 보려고 그래요. large ft라고 하는 함수를 다른 게 아니고 0에서 t까지 이 fx, dx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면 이 large f는 small fx에 대한 일종의 이제 부정적분이 되죠. 그래서 large f를 이렇게 미분을 해버리게 되면 이 값은 small ft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large ft라고 하는 것은 얘를 나타내겠죠.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잘 보면은 알파에서 t까지지만 알파에서 0까지 fx, dx에다가 자 플러스 0에서 t까지 fx, dx라고 이렇게 써서 이 값이 0이다 라고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이 값은 적분하는 구간을 좀 바꿔가지고 여기를 0을 주고 여기다 알파를 주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줘도 되겠죠. 자 이래 놓고 나니 여기는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f 알파가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값은 large ft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0입니다. 다시 말하면 large ft가 결국은 f 알파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근의 개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또 y는 하고 우리 나중에 large ft라는 그래프하고 y는 F알파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얘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고요. 여기는 요 값은 뭐 일단 t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large ft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이미 앞서서 선생님들이 이 small ft에 대한 그래프를 잘 그려주셨어요. 한번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요 정도가 현재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정도의 마이너스 1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A1이 있었고 그 다음에 A2가 있었고 그 다음에 A3, A4 이렇게 이제 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우선 한 주기가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한 주기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앞에 그래프하고 달리 더 이렇게 주기가 축소된 형태의 그래프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면 스몰 fx 그래프이긴 하지만 이 값이 바로 large f 프라임 x의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값이 0이 되게 하는 점들, 그러니까 요 점하고 여기는 요 점하고 여기는 요 점, 요런 점들이 바로 large fx가 그 값을 갖는 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점은 요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아마 large fx는 여기서 극대가 될 거고 여기는 극소가 될 거고 극대, 극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것은 f의 a2는 얼마냐? 이 값은 0이겠죠. 그러면 0에서부터 a2까지 적분하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 같으니까 0. 그 다음에 0이고요. 그 다음에 f의 a3를 계산해도 0이겠죠. 왜 0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상쇄되고 얘하고 상쇄됐으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모든 FAN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FAN이 뭘 나타내냐면 극소값인데 모든 극소값은 0이다. 그렇다면 극대값은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있겠죠. 그럼 요만큼의 넓이일 거예요. 아까 이 값이 파이분의 1이었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는 요 값의 절반에 대해서 2파이분의 1이었을 거고 요 넓이는 3파이분의 1, 4파이분의 1. 이게 극대값이 절반씩 줄어드는. 제곱 파이분의 1, 2의 세제곱. 그렇죠. 아, 그렇죠. 2파이분의 1, 2파이분의 1, 2의 제곱 파이분의 1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우고요. 그러면 large f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0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의 A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3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A4가 있는데,
요 중점에서 극대값을 가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와서 극대값을 갖고 여기 와서 0이라는 극소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점에서 요 높이의 절반에 해당되는 요렇게 되는 극대값을 갖고 여기 와서 극소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에서 극대값을 갖고 극소값을 갖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무슨 그래프가 되냐면 y는 large fx라는 그래프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f알파라는 거, 알파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가 넣어주면 대충 여기 이쪽에도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텐데 f알파가 뭔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f알파는 아직 제가 계산을 안 했어요. f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알파는요, 알파에서 0까지 sin 2파이x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값을 계산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파이분의 1 하고 여기에다가 코사인 2파이x가 되나요? 그리고 나서 알파에서 0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파이분의 1 하고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되나요? 이게 되겠죠? 반대군요. f알파는 0에서 알파죠? 예. 네. 0에서 알파니까 부호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돼서 0보다 커집니다. 잘못 썼네요. 그러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하고 0보다 큰 쪽에서 만나는 점이 여기까지 해서 두 개가 만나고 여기서 두 개가 만나고 두 개가 만나는데 요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정확하게 103개가 되려면 어딘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는 요 값이 올라오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물론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겠지만 여기는 요 점이 두 점에서 만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 딱 접하는 요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 뒤에 가서는 더 이상 이 값을 안 올라가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요 극대값을 갖는 점하고 딱 마주치는 요 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A4고 여기가 0에서부터 A2, A3에서 두 개씩 있고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그때 만나는 점을 구해보면 그 점이 뭐가 되죠? 이때 여기는 요 점이 A52가 되고 여기는 요 값이 A의 53이 될 때 바로 마지막 만나는 점이 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머지 값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할 건 뭐냐면 f알파라고 하는 게 이 값이었잖아요. 여기는 요 값인데 아까 ft하고 뭐가 되는, ft가 되는 게 f알파가 돼야 되는데 그때 요 t점, 요 점에 t가 되는데 요 점이 바로 얘하고 중점이 있는 거죠. 그럼 ft라고 하는 값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0에서 t까지 fx, dx를 계산해야 되는데 어차피 52까지 접근한 값은 0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52에서부터 a의 52 더하기 요 절반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값을 해서 fx, dx에 준 값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왔었죠? 계산을 제가 해놨는데요. 이 값이 2의 51 파이분의 1이 나오나요?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요 값하고 결국은 이 값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요 값하고 같게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바로 2의 5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상황 알았으니까 요 값 알고 요 값 아니까 중간에 있는 값을 찾아서 적분해 주면은 이 값 계산하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예, 아주 잘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고 원래 이제 이번 강의에 저희가 두 문제를 준비하기로 하셨는데 다 잊으셨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다가 긴급하게 지금 편성 제안을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 이 한 문제로 일단 문제를 하도록 하고 29번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던 작년 수능 29번 문제는 이제 다음 강을 다시 한번 기약해 보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왕 했으니까 저도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정적분함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안 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좀 천천히 좀 계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를 더 해야 된다는 이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산
저는 막 중간에 생략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기를. 네, 제가 바라고. 처음에 잘못 길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 근데 저기 지우시기 전에 저기서 이제 송강용 선생님이 저 정적분 값을 찾아서 계산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계산이 필요 없는 것이 극대값이 계속해서 절반씩 줄어나가는 그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규칙성을 그 찾으시면 얘기를 하려고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송강희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함수의 극대값 극소까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쌤은 이제 조금 약간 직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직관보다는 정적분이라는 자체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국에 이제 이 fx라는 함수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결국에 이 정적분 함수에 대한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에서 t까지 fx dx라는 게 이 fx가 이제 곡선이 x축으로 둘러싸인 그냥 넓이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우리 앞에 선생님들이 다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이 fx의 그래프가 제가 이 칠판이 조금 그림을 그리기가 안 좋군요. 제가 저기서 보니까 그림들을 잘 못 그려주시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이게 나와 보니까 잘 안 그려져요 지금. 얘가 자 이렇게 지금 fx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다 그리셨죠.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1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으로 준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죠? 반으로 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게 계속 반으로 이제 줄어서 가겠죠, 그죠? 줄어서 가요. 높이는 안 줄어. 높이는 안 줄. 그렇죠, 높이는. 이게 나오니까 잘 안 되네요, 이게. 자, 이렇게 지금 가셔야죠. 같은 높이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fx라는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정의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파에서 t까지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지만 마이너스 1에서 t까지 이 fx dx라는 이 함수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쪽에다 쓸까요? 마이너스 1에서 t까지 이 fx dx라는 이 함수를 그냥 하나의 gx라는 함수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gt라는 함수로 보자는 거죠. 이걸 gt라는 함수를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에 이 i는 방정식이거든요, 지금. t에 관한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t까지 fx dx라는 이 gt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값은 결국에 gx에서 뭐만 gt에서 뭐만 빼면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알파까지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알파까지, 그러니까 gt 마이너스 어떤 꼴이 돼버리냐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뭐를 빼준 게 되니까 알파까지만 이 fx dx를 적분한 걸 빼주면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이 좌변의 식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런 방정식을 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gt라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이건 상수값이니까 이 그래프와 적당한 상수와의 교점의 개수의 문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만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되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결국에 자 보세요. 마이너스 1에서 t까지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t값이 계속 커져요. 그럼 당연히 넓이가 증가하겠죠. 그럼 이게 얼마씩 증가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증가한다는 건 알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gt는 x라는 gt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 때의 목표는 이 gt의 극값만 알면 돼요. 이게 얼마나 높이 올라갔고 얼마나 내려갔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어떤 과정으로 올라갔느냐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증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t가 1보다 커지는 순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까지 넓이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1일 때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당연히 0일 거고 이 순간까지 그냥 계속 증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굴곡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증가한다는 것이 분명한 거라고. 그럼 과연 이 증가한 높이가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그게 이 넓이에요, 그냥. 그럼 이 넓이를 구해보면 파이분의 1이라는 거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파이분의 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 넓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넓이를 빼주게 되니까 이 함수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0까지는 그냥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 넓이를 빼나가니까. 그래서 이 0까지 오는 순간 두 개의 넓이가 같아지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넓이랑 지금 같은 넓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1까지도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방금 전에 그려졌던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해했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다음 여기가 이제 한 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줄이죠. 근데 이 넓이가 다시 등장하는 거니까 또 올라가요. 그럼 얼마만큼 올라가니? 이 넓이만큼 올라간다고. 그럼 이 넓이는 얼마가 되니? 아까 했죠. 이 넓이에 곱하기 2분의 1이 이 넓이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함수에 이 높이가 있다고. 파이분의 1이라는. 이 높이의 절반만큼만 딱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다시 주기가 반이 되면서 다시 절반만큼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GT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계속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선을 그으면 되는 거죠. 그 선이 어떤 선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찾는 이 방정식은 뭐는 알파에서 t까지 지금 fx dx가 0이 되는 것을 찾는 건데 이 0이 되는 걸 찾는 건데 이 방정식은 방금 전에 쌤이 쓴 식으로 하면 gt에서 뭐를 뺀 거라고요? 마이너스 1에서 알파까지 뭐를 뺀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 알파까지 어디 있죠? 그렇죠. fx dx를 뺀 거죠. 이 아이를 빼준 게 된다 이 얘기죠. 그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알파까지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알파까지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알파까지 이 구간 안에서는 지금 이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fx라는 함수가 아까 주어진 뭐가 돼요? sin 2파이 x 분의 1 이게 sin 2파이 x가 되는 거죠. 그죠? a dx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 계산도 결국에 똑같은 계산을 만드는 거라고. 이 아이를 적분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 뭐가 돼요? 2파이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이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니까 2파이 분의 1이 앞에 나가는데 마이너스니까 여기 알파를 보고 여기 마이너스를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럼 어차피 우함수니까 이 자리에 딱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식이 딱 등장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파이 분의 1에 그죠? 여기 있는 요 값이 등장하는데 그냥 이걸 내가 k라고 더 볼게 이렇게 k라고. 이걸 내가 k라고 이렇게 두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값이 k라고 두는 순간 gt는 k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어딘가 k를 쫙 긁 거라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그래프와 0하고 2 사이에서 만나는 그죠? 문제의 조건이 지금 그거니까 0하고 2 사이에서 만나는 이 교점의 개수가 103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2개씩 한 주기마다 나온다는 게 보이니까 마지막 끝이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103이 딱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높이가 얼마일까요? 라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한 K값이라고 이렇게.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3개가 나와야 되니까 2개씩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이를 첫 번째 항으로 보고 파이분의 1을. 그럼 얘는 2분의 1씩 계속 줄어드는 거니까 103개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51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째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 항으로 보시면 이 아이는 몇 번째가 돼야 되는 겁니까? 52번째가 돼야 되는 52번째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항을 얘고 2분의 1을 씩 줄어드니까 5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등비수열의 일반한 공식으로 그냥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방금 썼던 이거 2파이분의 1에 내가 찾는 요 값이 지금 뭐냐면은 a라고 하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 값이 지금 a인 거죠. 이 값이 a. 그러니까 그냥 이 식으로 끝내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으로 끝내시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이제 이렇게 되는지 아까 이제 송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정말 자세하게 이제 이 그래프의 개형적인 모양의 극대극소를 설명해 주신 거고 제가 쓴 건 그냥 개형적인 것만 추론을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직관적으로 훨씬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무리를.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이 이 중간적인 과정들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필요한데 우리 송환 선생님께서 워낙 그런 설명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귀찮은 이렇게 세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정적분 함수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가지실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충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예. 거기서 근데 이제 송강효 선생님하고 지금 김 교수님 풀이에 다른 게 저 GT를 잡고 아까 대문자 FT를 잡았었는데요.
저게 지금 김 교수는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 상관이 없죠. 그렇죠. 나는 근데- 이 앞에 걸 더해준 거고 여기는 예. 전체 뒤에 걸 빼주는 거니까 그렇죠. 본질은 뭐 변한 게 없으니까. 문제는 변한 게 없는데 네. 사실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저 문제를 저게 정적분 함수로 잡고 푸는 풀이를 잡는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저기를 마이너스 1 또는 0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죠. 예, 그 생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남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생각하기를 하면 저기 로그 2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알파를 구하는 거잖아요. 저기 1이 나와야 되니까 저기 어떻게 하면 1이 나올까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상수값을 0을 잡아도 1이 나오고 마이너스를 잡아도 1이 나오게 되니까 저 구하는 부분을 잘 주목해서 보면은 아 저 상수를 이제 마이너스 1 또는 0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발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정적분 함수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후속편으로도 계속 우리 선생님들의 이제 문제들을 기출 문제들을 이거 기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이 창의하신 그런 문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저런 함수들을 이용한 문제들을 좀 출제하시는데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문제를 또 이렇게 개발해 주시는 것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허락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송광균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이한주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콜라보레이션을 해보면 사실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네. 예, 짧게.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마 네 지금 제가 이거 말 안 하고 가면 집에 가서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아서요. 욕먹을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원시함수 즉 어떤 함수의 원시함수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생각하는 건 어떤 고수의 노하우거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알파에서 t까지 fx dx가 0이 된다. 이걸 이제 어떤 방정식의 객장으로 봐도 되지만 아까 송광균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a2까지 적분한 건 무조건 0이고 0에서부터 출발해서 a2까지 적분한 것, a3까지 적분한 것, a4까지 적분한 것 어디다 적분하든 언제나 0이니까 그냥 결국 얘는요 알파에서 t까지는 알파에서 0까지 fx dx 더하기 그 다음에 0에서 an까지 fx dx 그 다음에 an에서 이 t가 사실은 이제 그렇죠 an에서 t까지 fx dx 이걸 요 좌변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이 0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는 이게 0이 된다라는 건 결국 0에서 알파까지 알파에서 0까지면 반대로 0에서 알파까지 fx를 적분한 것과 an에서 t까지 fx를 적분한 넓이가 같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알파가 여기 어디 있어야 돼. 지금 아까 이게 맨 처음 이한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도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또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송광 선생님 뭐 해주실 말씀? 아니요, 뭐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예, 아주 뭐 좋은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 평가원 시험이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청 문제나 일반적인 이제 그 모의고사들은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의 출제 기관이 이제 현직 선생님들이신 경우가 많은데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대부분 이제 이 대학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문제에 대한 뭐 완성도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또 항상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오다 보면 항상 우린 또 이제 보던 것만 조금 이제 타성해졌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신선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좀 우려는 뭐냐면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걸 보다 보면 나중에 자신이 이제 선택해야 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왜냐면 시험 시간에 5번으로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 시간에 자기는 한 번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 옳은 선택이 될까를 뭐 제시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뭐 그 덕구쌤이 제가 푼 방법은 이제 고수가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적분 함수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30초씩만 오늘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철 선생님부터 한번 간단하게 시작해 볼까요? 아,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해갖고 좀 저도 안타깝고, 진작 알았으면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게 많았는데, 아까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꾹꾹 참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송강윤 선생님과 김교훈 선생님 하신 풀이가 사실 출제자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이고, 더군다나 이제 적분 구간에 t라는 변수가 있다는 걸 보고 아이들이 이제 잘 모르더라도 t가 왜 있지? 얘를 미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풀이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값의 개수가 갖는 그 키워드죠. t값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것으로 아이들이 인식만 할 수 있다라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이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그걸 생각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다 넓이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카운트를 해서 이한준 선생님이나 김성 선생님 저도 이렇게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던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하루하루 이 녹화를 하면서 너무나 매일매일 발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내부된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오늘 마지막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의 발전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발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준 선생님은 어떻게 소감 간단하게? 예, 저는 이 문제 아까 전에 이제 막 그 알파가 요 어떤 이제 대칭이 되는 그 극소가 되는 그 지점 왼쪽에 있느냐, 가운데 딱 극소가 되는 지점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막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첫 번째 풀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알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웠고, 어쨌든 이제 꾸역꾸역 풀어는 냈었는데, 이제 정적분 함수, 정적분 함수를 이용해서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당연히 두 개씩 나오는 거고 딱 걸쳐야만 이제 그 홀수계가 나오게 되는, 너무나 간편하게 풀리게 돼서 출제자의 의도는 그쪽에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21번 문제는 수열로 시작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규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그런 정적분 함수를 이용해서 가더라도 규칙이 있는 것, 그 어떤 극대값이 절반씩 준다거나 그런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능 문제에서 이 규칙성을 발견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아주 자주 물어본 형태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성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강윤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참 학생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괴상망측한 문제를 내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아무래도 그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방패 들고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이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상당히 불리한데,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그 기존에 나왔던 문제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그러지 않고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이번에 9월 문제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만점짜리들이 제법 많이 나온 걸로 봐서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뭔가 거기서 더 이상 못 가고 항상 거기서 그 무릎을 꿇는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공부하는 방식을 약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세무풀에서 생각하는 방식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선생님이 푼 게 쉽고 어느 선생님이 뭐 푼 게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아마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산에 잘 올라가고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산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까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평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 않은 학생은 머릿속에 나올 게 없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그 와중에서 나온다는 걸 꼭 잊지 말고, 남은 시간이 한 2개월 여가 남았지만 특히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많은 문제를 허겁지겁 먹기보다 그 문제 하나를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훈련을 해준다면 마무리 공부로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장 좋은 학습 자료가 우리 세무풀이 될 것 같네요. 예, 우리 덕후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369
369 모의고사 시스템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렇게 단련질하는 담금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더 중요한 건요. 사실 출제자에 대한 담금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369 모의고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셔서 얼마나 좋은 양질의 문제를 3월, 6월, 9월에 내느냐에 따라서 아마 최종 엔트리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요 21번 문제를 풀면서 21번 문제를 내신 분이 기존에 있던 어떤 문제랑도 좀 다른 영역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보면 한 문제 수열, 삼각함수, 정적분의 개념, 그다음에 로그까지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너무나 많은 영역을 한 방에 이렇게 버무리는 식으로 문제를 내셨는데 이분 진짜 대단히 내공이 높으시구나. 이분 올해 수능에 들어간다면 좀 학생들을 긴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369는 뭐죠? 3월은 뭐죠? 3월은? 그거는 교수님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예, 아주 혹시나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369라 그래가지고 3학년 6월, 9월 이렇게 369 이거랑 헷갈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정말 이제 뭐 한 문제지만 올해 이제 수능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올해 수능이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능은 과거 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문제들로 상위권 학생들을 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잘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미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 송학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많은 그런 그 기출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정확한 방향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키워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시작한 것이 세상의 모든 풀이고요. 여러분들이 수능 보시는데 더 많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그래도 마지막 세모풀 파이팅 하면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풀이 파이팅!